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매일 조금씩 마음이 자라는 반려식물 이야기, 박원순 작가님의 식물의 위로입니다. 박원순 작가님은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하시고 꽃과 정원을 좋아하셔서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과 미국 롱우드 가든에서 가드너 과정을 이수하셨고 현재 가드너로 재직하시며 꽃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계십니다. 식물의 위로는 반려식물이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7가지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그리운 사람,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는 사람,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사람, 집중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 부담 없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 자존심을 높이고 싶은 사람, 혼자 지내는 사람. 식물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때때로 몸보다 마음이 우선일 때가 있다. 일상이 공허하고 재미없을 때, 행복감보다 우울감이 자주 나를 덮칠 때,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무언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의 경우에는 이따금 마음속 깊은 곳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숲이나 나를 돌아보게 하고 어루만져주는 식물이다. 스페인 출신 내 친구 스티브는 햇빛을 좋아했다. 해가 쨍한 봄날이면 집 앞 잔디밭에 간이 테이블을 펼치고 자기가 키우는 남아프리카의 알뿌리 식물을 심은 화분들을 늘어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우통을 벗고 누워 일광욕을 즐겼다. 아마릴리스, 글로리오사 등 한창 피고 있는 이국적인 꽃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했다. 그 장면은 지금 떠올려봐도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에게 그 화분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산책을 하듯 그도 반려식물들과 함께 자신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스티븐 같은 사람들에게 식물은 단순히 빈 공간을 채우거나 배경 처리를 위한 대상이 아니다. 자신이 늘 관심을 두고 애정을 쏟으며 소통하는 소중한 반려식물이다. 반려라는 말은 짝이 되는 동무, 영어로 컴패니언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두고 즐긴다는 애완 혹은 펫의 의미와는 다르다. 반려식물은 내가 원할 때만 즐기고 그렇지 않을 땐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보살펴 주어야 하는 존재다. 반려식물은 종류와 출신이 다양하다. 전 세계에 걸쳐 살고 있는 식물이 무려 40만 종에 이른다. 그중 인간이 곁에 두고 키우고 싶은 식물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집안이나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한 반려식물은 종류가 제한된다. 가장 많이 사랑받는 반려식물은 1년 내내 따뜻한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종이다. 이 식물들은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에서 잘 사는데 보통 실내 온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온도만큼 식물에게 중요한 것은 빛이다. 식물이 생존하려면 기본적으로 빛이 필요한데 식물마다 필요한 빛의 양이 다르다. 실내 환경은 바깥보다 훨씬 어둡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이 반려식물로 선택된다. 그늘을 견디는 정도는 식물마다 천차만별이다. 가령 반려식물로 인기가 높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햇빛을 아주 좋아해 그늘에 두면 서서히 쇠약해진다. 알로에나 크라슐라 같은 다육식물은 그런대로 그늘진 곳에서 키울 수 있지만 매일 최소 5시간 이상은 밝은 빛을 받아야 잘 자란다. 겉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 보스턴 고사리 같은 식물도 깊은 그늘에서는 잘 자라기 어렵다. 반면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 행운목처럼 그늘에 잘 견디는 식물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물도 가끔 좀 더 밝은 곳으로 위치를 옮겨주고 따뜻한 날에는 직사광선이 내리쬐지 않은 바깥에 내놓는 정도로만 신경을 써주면 더욱 건강하게 자란다. 내가 식물에 이끌리게 된 건 아마도 농촌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영향이 크다. 내 기억 속 고향 마을 할머니의 정원은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뒤뜰에서 자라는 나무에서는 때가 되면 마법처럼 과일이 열렸고 텃밭의 채소들은 시시때때로 반찬이 되어 밥상 위에 올랐다. 셀비어, 맨드라미, 봉선화 같은 한해살이 꽃들도 마당 한편에 자라면서 매년 스스로 씨를 뿌리고 다시 태어나며 함께 존재했다. 주홍색 백일홍 위로 아름다운 석양빛이 비출 때면 할머니는 친구들과 밖에서 뛰놀던 나를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 무렵이면 집집마다 아궁이에서 불 때는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곤 했다. 정원의 꽃과 나무들은 나를 알아달라고 떼를 쓰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시골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내어주며 우리와 함께했다. 그 시절 시골집 정원을 생각하면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이 크다. 그 시간과 공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가끔씩 일상에서 마주치는 추억의 색채와 향기는 내 머리와 가슴 어딘가를 맴돌며 코끝이 찡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한 줄기 소낙비가 내린 후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풀냄새를 맡을 때, 길가에 피어난 빨갛고 노랗고 하얀 꽃들의 잔잔하고 수수한 어우러짐을 볼 때, 뒷산 참나무 숲길을 걸으며 낙엽 밟는 소리와 새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 정원은 아직도 내 주위에 그대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시골에서 포근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차들 사이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치이는 피곤한 도시 생활은 나를 고민 속에 하루하루 살게 했다. 그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순간순간 나에게 말을 건네듯 다가오는 길가에 피어있는 풀꽃들이었다. 제비꽃이며 닭의 장풀이며 애기 똥풀이며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풀꽃들이 아주 낮은 곳에서 때가 되면 조용히 꽃을 피웠다. 자세를 낮추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다. 주변의 풀숲과 나무에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 피고 지는 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전에 없던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식물은 어떻게 사람에게 위로를 줄까? 신혼살림을 꾸렸던 동네는 전철역으로 가는 길에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고 예쁜 꽃집이 있었다. 아침이면 두 부부가 가게 앞에 화분들을 내놓고 물을 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냥 지나쳐 다니기만 하다 한 번은 퇴근길에 용기를 내어 들렀다. 이것저것 식물의 이름과 관리법을 물어보고 화분을 몇 개 구입했다. 작은 화분들이었지만 창가에 올려놓으니 집안은 물론이거니와 창밖 풍경마저 다르게 보였다. 좁고 분주하기만 했던 회색빛 골목 풍경은 초록잎들 사이로 생동감이 느껴졌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더 운치 있었다. 가끔씩 꽃집에 들러 화분을 사는 일은 취미가 되었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꽃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했다. 특별한 날이면 꽃집 주인의 추천으로 컬렉션을 구성한 꽃다발을 만들어 탁자 위를 장식했다. 사무실 책상 위에도 점점 화분이 늘어났다. 파키라, 트리안, 고사리잎, 아랄리아 같은 식물을 미니 화분에 심어 놓으니 앙증맞은 느낌이 볼 때마다 참 좋았다. 봄에는 베란다에 서양과 라일락을, 여름에는 치자나무와 분꽃,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면 국화와 포인세티아 화분을 들여놓았다. 일을 하다 피곤한 눈을 돌려 초록식물을 바라보면 잠시나마 편안함과 신선함을 느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새순도 곧잘 올라오는 식물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화분이 꽉 찬 식물을 분갈이해주면 왠지 큰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포기를 나누어 작은 화분에 옮겨 심고 동료들에게 분양해주면 더 큰 보람을 느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좋아하는 식물들을 하나씩 구해서 키우다 보니 점점 식구들이 늘어나는 재미가 쏠쏠했다. 내게 식물들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졌다. 식물을 기르기 시작한 후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근사한 라이프 스타일, 삶의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내가 머무르는 공간에 식물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식물들을 한번 쭉 살펴본다.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던 식구들 얼굴을 살피듯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식물들에게 안부를 묻는다. 현관, 거실, 주방, 베란다, 침실, 서재 등 집안 곳곳에 식물들이 자리를 잡았다. 어제와 변함없이 쌩쌩한 화분들을 보면서 식물들이 또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하지만 조금 시원찮아 보이는 녀석도 있다. 아무래도 좀 더 밝은 곳을 원하거나 양분이 부족할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잎을 우수수 떨어뜨리는 식물도 있다. 뭔가 대단히 불편한 상태이거나 이제 휴식 모드로 들어간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식물들은 같은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 변해간다. 동물에 비해 느릴 뿐이지 타임랩스로 살펴보면 식물도 분명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며 자기 표현을 한다. 바쁜 일상 가운데 틈틈이 반려식물을 보살피고 그들이 살아가는 리듬에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기다림의 미덕을 배운다. 그리운 대상을 꽃에 투영해 매년 정성껏 길러 한 번씩 꽃을 보는 일은 연례 행사처럼 뜻깊은 기다림이다. 내가 신경을 쓰며 보살펴주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순간이라 더 소중하다. 신경을 쓴다는 것이 꼭 요란 법석을 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늘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적절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일을 해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주는 친구들이 그러하듯 적당한 거리에서 믿고 기다려주면 마침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둘째, 소소한 행복이다. 여러 반려식물을 키우다 보면 날마다 크고 작은 선물을 받는다. 특히 사계절 내내 꽃이 자주 피는 식물들은 볼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준다. 꽃을 보면 무의식 중에 삶에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든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꽃을 보는 시상세포는 뇌의 후두엽과 연결되어 있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 즉 꽃을 자주 보면 그만큼 뇌와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얘기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루트거스 대학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식물의 꽃 색깔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다. 가령 빨간색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스로 회복 중인 환자에게 좋다. 보라색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노란색은 행복감과 밝은 기운을 불러오고 초록색은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 분홍색은 기쁜 마음이 들게 하는데 진분홍은 에너지를 좀 더 불러오고 연분홍은 다정함을 느끼게 한다. 파란색은 불변, 믿음, 신뢰, 차분함을 상징해 가장 인기가 많다. 하얀색은 순수, 정직, 개방성을 나타낸다. 셋째, 마음이 편안해진다. 겨울철 회색빛 도시에 춥고 메마른 거리를 쏘다니다 온실처럼 따뜻한 실내로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좋아한다. 안경에 살짝 김이 서릴 만큼 촉촉하고 온화한 공기가 살갗에 닿고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땐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다. 거기에 초록색 잎들이 그득하다면 더할 나위 없다. 초록색 잎들은 실내에 떠다니는 미세한 독성 물질을 흡착하고 대신 깨끗한 산소와 수분을 내뿜는 천연 공기청정기다. 게다가 초록색은 보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 금상첨화다. 넷째, 일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때로는 해야 할 일이 몰려 퇴근 후 집에서도 책상에 앉아 일할 때가 있다.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린 터라 저녁을 먹고 나면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밤에는 커피도 부담스럽다.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허브 식물을 창가에 두고 키우면 좋다. 일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허브 잎을 살짝 문질러 향을 맡거나 음료수와 칵테일에 넣어 마시면 도움이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신기하리만치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다섯째, 부담 없는 친구가 되어준다. 물을 거의 주지 않아도 햇빛만 충분하면 스스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다양한 크기, 모양, 색깔로 보는 즐거움을 주지만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 볼 때마다 믿음직하다. 여행과 출장이 잦아도 걱정할 게 없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란 사구아로 선인장이 가득했던 애리조나 사막 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이 식물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좋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여섯째, 자존감을 높여준다. 아파트처럼 식물이 생존하는데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식물을 잘 키워내고 꽃이 피게 하면 그 자체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 보기만 해도 좋은 꽃을 내 손으로 직접 키웠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친구들을 초대해 보여주고 싶고 새끼 식물들을 분양해서 키우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새로운 식물을 알아간다는 건 또 다른 우주를 발견하는 일이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외우고 한두 번 본 경험이 있다는 게 아니다. 그 식물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떻게 해야 꽃이 피고 자손을 퍼뜨리게 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새 생명을 알아갈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자존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일곱째,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얼크루의 기타 연주를 좋아했다. 그의 음악은 잔잔하면서도 알밥에 들어있는 날치알이 터지듯 톡톡 튀는 맛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과 학교를 오가는 통학 시간에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편안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었다. 가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는 게 가장 편안할 때가 있다.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건 세상 속에 있는 자신을 다시 리셋해 부팅해가는 과정이다. 바탕화면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폴더와 아무렇게나 마구 열려있는 프로그램 창을 모두 닫고 다시 켜질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음악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식물도 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은 공간에 얼크루의 기타 연주처럼 즐길 수 있는 식물들을 가져다 놓는다. 평범한 녹색 잎을 가진 식물이 아니라 어떤 무늬가 있거나 잎이 길게 늘어져 있는 식물, 잎과 줄기의 모양이 다른 식물과는 달라 보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이다. 나만의 공간에서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이 친구들이 함께한다면 다시 부팅이 되지 않고 꺼져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도 괜찮다. 그저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